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30, 40대라면은 아마 이 책 모르면 간첩 소리 듣던 시절이 있었죠. 역사 만화의 베스트셀러이자 지금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책 먼 나라 이웃 나라. 이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이번에 드디어 완간이 됐답니다. 무려 33년 만에 결실이라는데요. 이번에 15번째 책이자 11개국 최종편이 나왔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저자 직접 만나보죠. 먼 나라 이웃 나라의 덕성여대 석좌 교수 이원복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 친구들이 이제 종이가 닳도록 읽던 책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직도 완간이 안 됐던 겁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새나라가 나오니까요. 아니 33년간의 대장정 마친 소감이 어떠세요? 시원입니까? 후련입니까? 섭섭이죠. 섭섭. 시원보다는 섭섭. 예. 이 책 처음 낼 때 그러니까 33년 전에 이게 이렇게 긴 시리즈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전혀 못했죠. 전혀 못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인생의 반을 투입한 겁니다. 인생의 반, 정말 인생의 반이네요. 사실 그저 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 나올 때 그때는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던 80년대니까 그렇죠. 반응이 대단했죠. 네. 그러니까 뭐 간접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세계 역사 자체가 우리한테 생소했으니까. 그렇죠. 그 처음 나왔을 때 몇 부나 팔렸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안 세봐서. 굉장히 많이, 확실한 건 굉장히 많이. 조금 나갔죠. 근데 제1편 나올 때 만약 그 아이를 낳았다고 치면 그 아이가 이제 33살 된 건데.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혹시 저 슬럼프 빠진 적은 없으셨어요, 이 교수님? 슬럼프가 아니라 한동안 쉰 적이 있었죠. 한 10년 가까이 유럽편 6권 나온 다음에 한 1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느라고 뭐 정신없었는데 예. 그 후에 이제 일본 편을 써야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시작을 했죠. 아하. 그 슬럼프는 아니고. 슬럼프는 아니고 만화 작업은 그동안에도 쭉 해왔죠. 근데 사실은 뭐 작가가 쓰겠다고 해도 네. 책이 인기가 없으면은 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인기 같은 데는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자화자찬 같지만. 아하.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그 선생이라 그런지 자꾸 가르치라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만화를 통해서 뭘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지. 예. 뭐 이거 만들면 책 많이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런 생각 같은 거 별로 안 해봤어요.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거 지금 뭐 인기 이런 생각은 안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니 출판사에서 책을 찍으려면은 그거는 독자들 사랑 인기가 있어야지 찍는 건데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래도 본전은 못 찾겠어요. 그 꾸준하게 33년 동안 본전을 찾을 수 있었던 그 사랑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요. 아마도 제가 그 50년 동안 만화를 그려온 예. 그 친분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친분?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독자가 어머니가 되었고 예. 그 어머니가 이제 다시 또 그 아이에게 자기가 어렸을 때 보았던 책을 사주는 어떤 세습이라고 할까요? 바람직한 세습. 네, 독자의 세습. 책의 세습. 네. 그래요. 사실은 지금 이제 만화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역사뿐만 아니라 과학, 사회, 정치 모든 분야가 학습 만화로 나와 있고. 그렇죠. 부모님들이 전권을 사다가 안깁니다. 예. 앵겨요. 근데 그때만 해도 네. 내용이 어떻든 간에 만화책이라는 것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죠, 교수님. 그때는 뭐 저기 그 직전에는 만화책을 갖다가 불살르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편견이 있었는데 아마 그 학습 만화가 이게 우리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시장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더군다나 그 학습 만화라는 책이 그 화려한 종이에다가 인쇄까지 그렇고 고급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엄마들의 알리바이예요. 책을 다 읽어보고 만화를 안 읽힐 수는 없고 읽어보고 사줄 수는 없으니까 학습만 하면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한 거 같아요. 잘 이용을 하신 거예요. 지금 마지막 편은 이제 에스파냐 내셨고 지금까지 11개 나라의 이야기를 쭉 쓰셨는데 가장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애착이 간다기보다도 가장 친숙한 곳은 제가 10년 살았던 독일이겠고 독일. 그리고 가장 독특한 나라라면은 역시 마지막으로 쓴 이유가 그 에스파냐가 가장 서양에 쓰면서 가장 동양적인 나라라는 거죠. 아랍 지배를 갖다 700년 받았기 때문에 그 동서양이 묘하게 절묘하게 매치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묘한 매력이 있는 곳이었군요. 그럼 가장 힘들게 그렸던 곳, 가장 힘들게 그려냈던 곳은 어디일까요? 그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니었나. 우리나라? 우리나라 편이요. 왜 가장 힘드셨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나라 편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 이 자화자찬이 되기가 쉽고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죠. 남의 나라 같으면은 외국인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우리나라 편은 우리 눈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꾸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럴까요? 미화 안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또 이제 외국 나가서 한번 돌고 나오면은 다시 예. 또 비교적 좀 객관적인 시각을 다시 잡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워. 이건 또 의외의 대답이에요. 예. 아니 근데 시간상으로는 33년이지만 사실 국가 개수로 보면 11개국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전 세계 199여 개국이 넘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시리즈를 끝내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별로 다루려고요. 왜냐하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는 나라별로 다루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여 개 나라가 있는데 그거 제가 200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전 세계 정보를 포괄해야 되는데 예. 나라별로는 어렵겠기 때문에 이제 지역별로 아프리카 편, 남미 이런 식으로 크게 예. 되게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 세계 일주를 하긴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로운 대장정을 떠나는 겁니다. 새로운 대장정.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다음 계획이 확실하게 잡혀 있으신 그렇습니다. 상태. 제목도 정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시리즈가 있어요. 그 지역별로 가로 세로 세계사라고. 네, 그걸 이어서 중동편, 발칸편, 동남아시 편이 이미 나와 있는데 예. 이제 그쪽에다 치중을 하려고요. 그렇군요. 대장정을 본격적으로 이제 떠나시는 네. 먼 나라 이웃 나라와는 인사를 하고. 그나저나 이원복 교수님 어찌 목소리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젊은 제자들과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시니까 나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먼 나라 이웃 나라 완작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에 그 긴 장정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제 완관했습니다. 덕성여대 석좌 교수 이원복 교수였습니다.